가슴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고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이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 오늘 전문의 원장이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많은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해드리고 찾는 분들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수술은 아닙니다. 왜요, 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 이식이면 그래도 네. 힘이 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고형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맞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맞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지방 이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비율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곤약 스펀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스펀지, 하나는 작은 스펀지. 가슴이랑도 약간 비슷하죠? 지방 이식이란 게 내 조직 안에다가 지방을 넣는 거거든요. 지방이 무조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지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방 이식으로 효과를 낸다는 거는 지방을 100cc를 뽑아서 뭉태기로 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미세하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0.1cc도 채 되지 않는 거를 방울방울 떨어뜨리면서 안에 골고루 채워주는 게 지방이식의 핵심이거든요. 가슴이 크신 분이 있고요. 가슴이 작으신 분이 있습니다. 직접 지방이식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유튜브 최초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일 체험. 지방을 갖고 왔어요. 짠. 맛있네요. 진짜 지방이 아니고요. 네. 지방 이식할 때 쓰는 주사기예요. 실제로 수술할 때 이렇게 지방이 모여져 있어요. 10cc 지방을 작은 가슴에다가 이식을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조직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작은 스펀지는 벌써 10cc가 아직 다 안 들어갔거든요. 태어나오기 시작하네요. 10cc 들어가기 어렵네요. 8cc 들어갔어요. 큰 가슴에다가 집어넣을게요. 10cc 넣었는데 튀어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cc 들어갔는데도 건조해요. 30cc 안 젖어요. 40cc 정도 들어가니까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50cc 갑니다. 얘는 8cc 들어갔는데 조금 누르면 막 새어나오고, 얘는 70cc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뭘 뜻할까요? 작은 가슴은 지방 이식을 해도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을 넣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본인의 조직량이 있어야지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가슴 지방 이식을 하면 흡입도 하고 가슴도 커지니까 네. 일석이조 아닌가요? 지방 이식이란 거는 흡입 과정에서 채취 부위의 지방이 줄어드니 얇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넣는 부위는 지방이 들어가니까 빵빵해져가지고 볼륨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정말 어려워요. 현정 실장님 정도 되는 허벅지를 갖고 있다. 200cc? 한쪽 다리에서요? 아니요, 합쳐서요. 합쳐서요? 얼마나 나올까요? 비만이 아니시잖아요. 네. 네, 비만이신가요? 네, 아니요. 현정 실장님이 저한테 지방 흡입을 받으시겠다 하면 양쪽 합쳐서 2400에서 3600cc 정도의 지방을 제가 뽑을 거예요. 그 정도를 뽑아줘야지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얇은 뼈벅지의 다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쪽 가슴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800cc 정도 채취를 하게 됩니다. 지방 흡입을 마음먹고 했을 때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얇아지는 효과가 미미해요. 지방 이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 이건 뭐예요? 이게 주사기인데 1ml 주사기예요. 1cc가 1cc. 들어가요. 네. 얼굴 지방 이식할 때도, 가슴 지방 이식을 할 때도 이거를 써요. 한쪽 가슴당 200에서 250 넣으면 400에서 500cc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1cc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400개, 500개가 쌓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직 내에 세세하게 지방 이식을 하다 보니 회복 기간도 의외로 조금 길고요. 고형물을 넣어서 가슴 수술을 하면 정말로 하루 만에 일상생활하고 큰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데, 지방 이식을 하면 그래도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회복 기간은 조금 필요하실 수밖에 없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머리 정리 말고요. 얼굴 말 정리? 정리요. 얼굴 정리. 가슴 지방 이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3가지로 그냥 딱 정리해주세요. 1번 가성비. 가슴 수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첫 번째는 가슴이 커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슴 지방 이식은 1차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슴 크기는 한 컵 정도예요. 한 컵을 원해서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2번은 예측.
지방이식은 생착률이라고 하는 요소가 껴있어요. 이식한 지방이 얼마나 남아서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가슴을 눌린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 가지고 생착률이 낮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정 실장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착률이 안 나와요.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 변화? 다이어트 하면 이마 꺼져 보이는 거 아세요? 뭔지 알아요. 그리고 살찌면 이마 똘 빵빵해져요. 커지고. 가슴 지방 이식 다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없어집니다. 원장님, 그러면 가슴 지방 이식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지방 이식이 안 좋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지방 이식은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타입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시라 이겁니다. 현정 실장님은 말하셨잖아요. 지방 이식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커지는데 스폰지 자체가 작으니까 생착되지 않는 바깥으로 새나가는 지방이 결국에는 다 빠지고 한 달 후에는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정 실장님 같이 평균 체형이시라면 지방 이식보다는 가슴 보형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지방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가슴 지방 이식을 해서 효과를 잘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수업을 잘 들으셨네요. 저는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 가슴에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이 많아도 좋고요. 그런 분들은 가슴 지방 이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진지하고 전문성 있는 원래 원장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가슴 지방 이식을 할 때 참고할 만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도 있었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되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나나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예쁨의 시작은 나나생활과에서